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서윤은 거대한 저택의 주방에서 익숙한 듯 움직였다. 최고급 원두를 갈아내리는 커피 향이 씁쓸하게 퍼져나갔지만 그 향기를 즐길 여유 따위는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정해진 역할에 충실해야만 하는 무대와 같았다. 그 무대에서 그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유령 혹은 편리한 하녀였다. 강서윤,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엄마랑 내 커피는 언제쯤 마실 수 있는 건데. 날카로운 목소리가 2층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오늘의 주인공 강유라였다. 서윤의 이복 동생이자 이 집의 진짜 공주님. 서윤은 대답 없이 묵묵히 뜨거운 물을 잔에 따랐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런 일상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되어 그녀의 감정선을 무디게 만들었다. 백은경 여사가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서윤이 내민 커피잔을 받아들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내 꼴 좀 보렴. 오늘 밤 파티에 유라 보조로 따라가야 할 애가 그 모양이라니. 사람들이 널 보고 우리 집 수준을 뭐라고 생각하겠니? 정말이지 내 존재 자체가 우리 집안의 오점이야.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은 무의미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의 감정은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법적으로 상속받아야 할 자신의 목마저 계모인 백은경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 채 이름만 가족인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침묵과 인내였다. 강유라는 화려하게 치장한 채 거실로 내려왔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최신 유행의 메이크업을 한 그녀는 서윤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언니, 이따 파티에서는 절대 나한테 아는 척하면 안 돼. 그냥 내 가방이나 잘 들고 시키는 심부름이나 조용히 해. 혹시라도 누가 물으면 멀리서 온 친척 동생이라고 둘러댈 테니까 알았어. 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 한 구석이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을 느꼈다. 피를 나눈 자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라는 그녀를 철저히 타인으로,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경멸 속에서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경제신문을 읽고 세계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날아오를 그날을 위해서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사치와 허영의 결정체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이 모여 가식적인 미소를 주고받았다. 서윤은 유라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유라의 드레스 자락이 구겨지지 않게 신경 쓰고 그녀가 마실 샴페인을 제때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그러나 사람들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대화 속에 오가는 기업 정보와 미묘한 권력 관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YS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등장한 것이다. 그는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강유라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백은경에게 속삭였다. 엄마, 권지혁이야.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겠어. YS그룹이랑 연결되면 우리 진화, 어페럴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야. 유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지만 권지혁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하자마자 준비했던 말을 모두 잊어버린 채
우물쭈물하다 물러나야 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단순한 외모나 집안 배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서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한 웨이터가 지나가다 발을 헛디디며 들고 있던 쟁반의 와인잔을 권지혁의 슈트 쪽으로 쏟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서윤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유라의 가방을 든 채로 빠르게 몇 걸음 나아가 웨이터의 팔을 살짝 비틀어 쟁반의 방향을 틀었다. 와인은 바닥으로 쏟아졌고 권지혁의 슈트에는 단 한 방울도 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소란이 진정되자 권지혁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향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의 서윤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침착하고 빠른 판단력이 깃든 눈빛을 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혹은 그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다시 자신의 자리인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권지혁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허영 가득한 공간에서 진짜 사람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름이 뭐지?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다.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강유라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 제 사촌동생인데 좀 어리숙해서요.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유라는 서윤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듯 그녀를 가로막고 섰다. 권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방금 그 무표정한 얼굴과 대담한 눈빛이 짧은 잔상처럼 남았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서윤은 잠시 연회장을 빠져나와 테라스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몇몇 기업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진화 어페럴 요즘 많이 어렵다던데. 해외 주력 거래처와의 계약이 파기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 그것뿐만이 아니야. 핵심 디자이너들이 경쟁사로 대거 이탈했다는군. 강 회장이 어떻게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모양이야.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겉으로는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백은경과 유라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여전히 연회장 안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무지함과 안일함이 곧 닥쳐올 재앙의 크기를 더욱 키우고 있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백은경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는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탈리아 본사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고요. 위약금이 얼마인데 말도 안 돼. 그녀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다. 회사의 재무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 디자인이 경쟁사인 더헤라의 신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명백한 디자인 유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내 최대 백화점 유통망에서도 전면적인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백은경은 소파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고 강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말도 안 돼. 그들의 화려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거실에서 오직 한 사람 강서윤만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하는 냉철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재앙은 누군가에게는 끝이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씨 일가의 거실은 절망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 같았다. 백은경은 값비싼 실크 벽지를 손톱으로 긁어대며 악을 썼고 강유라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이 모든 재앙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그녀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 파티, 내 명품들,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녀의 비탄 속에는 회사나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다. 강만석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연신 담배를 피워댔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래처에서는 빗발치듯 전화가 걸려왔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무능한 선장처럼 거대한 풍랑 앞에서 키를 놓친 채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는 해결책을 찾는 대신 책임질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또 도대체 누가 우리 회사 디자인을 빼돌린 거야. 내부 소행이 틀림없어. 당장 색출해서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로만 이어질 뿐 단 하나의 건설적인 대안도 나오지 않았다. 혼돈의 중심에서 강서윤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방은 저택의 다른 공간과는 이질적일 정도로 작고 검소했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성역이자 숨겨진 날개를 펼치는 비밀의 공간이었다. 서여윤은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불빛이 그녀의 차분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재계 인사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전문 비즈니스 포럼에 접속했다. 그녀의 아이디는 헬레나.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화 오페럴이 처한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글을 써 내려갔다. 그녀의 분석은 감상적인 푸념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공급처와의 독점 계약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영 구조의 문제점 디자인 유출을 막지 못한 허술한 내부 보안 시스템,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했던 브랜드 전략의 실패까지. 그녀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회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적했다. 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과 추천을 받으며 포럼의 최고 인기 게시물이 되었다. 같은 시각 YS그룹의 심장부인 권지혁의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비서실에서 올린 진화 어페럴 관련 보고서는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나같이 피상적인 분석과 예측분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냈다. 이 정도가 자네들이 밤새워 내놓은 결과물인가?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유능한 비서조차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전략기획팀의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총수님, 혹시 이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 한 비즈니스 포럼에 올라온 글인데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지혁은 마지못해 직원이 내민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헬레나라는 아이디로 작성된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글을 읽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이었다. 익명의 분석가는 진화 오페럴의 위기를 단순한 악재가 아닌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위기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내의 잠재력 있는 신소재 업체와의 제휴 디자인 유출 사건을 역이용한 노이즈 마케팅 전략, 그리고 법적 대응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까지.
모든 것이 날카롭고 정교했다. 이 글 누가 썼는지 알아내. 권지혁의 짧은 명령에 비서실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젯밤 파티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그 강렬한 눈빛을 떠올렸다. 물론 이 글과 그녀를 연결시킬 이유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그녀의 잔상이 이 지적인 분석가에 대한 호기심과 묘하게 겹쳐졌다. 그는 이 미지의 전략객에 강한 흥미를 느꼈다. 한편 강서윤의 분석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업계의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화 어페럴의 위기를 동정하거나 비난하던 시선들이 헬레나의 글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서윤이 의도한 첫 번째 단계였다. 외부의 여론을 움직여 회사 내부의 무능한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강씨 일가는 이 새로운 여론의 흐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내부의 적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백은경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아기에 찬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언제나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강서윤이었다. 그래, 강서윤이야. 그 애가 범인이야. 백은경이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강만석과 유라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강 회장이 반박했지만 백은경은 이미 시나리오를 완성한 상태였다. 생각해보세요. 여보, 걔는 항상 우리한테 불만이 많았잖아요. 회사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되는데. 걔는 당신 딸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경쟁사의 디자인을 팔아넘긴 게 틀림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억측이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진실처럼 들렸다. 특히 강유라는 이 기회에 서윤을 집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맞아, 아빠 언니는 항상 우리를 질투했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애야.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은 이미 서윤을 파렴치한 배신자로 단정 짓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거실로 불려나갔다. 그녀의 앞에는 3명의 재판관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계모, 그리고 이복 동생. 그들은 이미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한 채 자백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은경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강서윤, 네가 저지른 짓을 이제 실토하는 게 어때? 네가 회사 디자인을 훔쳐서 더 헤라에 팔아넘겼지. 이 배신자,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쏘아보는 3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증오로 가득 찬 계모의 얼굴 질투와 조소가 뒤섞인 동생의 얼굴, 그리고 무력감과 회피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 그녀는 이 순간 이 사람들과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연민마저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느꼈다. 폭풍은 이제 그녀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생각이 없었다. 백은경의 광기 어린 비난이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서윤은 그러나 예상과 달리 눈물을 보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그랬다는 명백한 증거 말이에요. 동기나 정황이 아닌 구체적인 물증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방역에 백은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저 서윤이 울며 불며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증거, 이 집에서 너 말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내 존재 자체가 증거야. 논리가 막히자 그녀는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시선을 돌려 아버지 강만석 회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망가뜨릴 아이로 보이시나요? 강 회장은 딸의 고든 시선을 피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백은경의 등살에 밀려 차마 서윤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서윤에게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다. 그것은 유죄 판결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강 회장은 백은경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윤은 방에 감금되었고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압수당했다.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작은 방은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서윤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어설픈 희망과 미련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생각까지 묶어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몇 번이고 다시 그렸다. 헬레나로서의 활동은 잠시 멈춰야 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그날 밤 자정 서윤이 얕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였다. 며칠 전 헌책방에서 구매한 낡은 경영학 서적 사이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책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은 아주 작고 얇은 카드형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정원으로. 자정. 당신의 어머니에 관한 일입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다. 서여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녀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백은경은 어머니에 대해 보잘것없는 고아였다고 말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쥐 죽은 듯 고요한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향하는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정원. 그곳에는 한 중년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분위기는 평범한 사업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윤 아가씨. 저는 최민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우라그룹의 윤태성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우라그룹.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우라그룹은 패션과 유통업계를 넘어 바이오와 IT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기업이었다. 그런 거대 기업의 변호사가 자신을 그것도 이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온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저를 어떻게 아셨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온 용건이 뭔가요? 최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가씨의 어머니 윤혜진 여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윤혜진 여사님의 부친이십니다. 즉 아가씨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보잘것없는 고아라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 총수의 외동딸이었다니. 최 변호사는 그녀의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과거에 회장님과 혜진 여사님 사이에는 작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사님께서는 집을 떠나셨고 회장님께서는 따님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님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그 후로 회장님께서는 유일한 핏줄인 아가씨를 애타게 찾아오셨습니다. 서여윤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정리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저를... 그녀의 질문에 최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를 찾자마자 당장이라도 모셔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가씨께서 단순히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가씨, 자신의 힘으로 현재 위기에 빠진 진화 어페러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만약 성공하신다면 회장님께서는 아가씨를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세상에 공표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아가씨의 자격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기회,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대한 시험대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짧고 단호한 대답에 최 변호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수락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최 변호사는 그녀에게 새로운 휴대폰과 검은색 카드를 건넸다. 이 휴대폰은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저희 비선 라인입니다. 이 카드에는 초기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저희는 아가씨께 답이 아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아가씨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헬레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IP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몇 개의 해외 서버를 거치는 고도의 암호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팀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권지혁은 그러나 예상했다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파티장의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와인이 쏟아질 뻔한 그 순간을 계속해서 돌려보고 있었다. 모두가 당황하며 소리를 지를 때 유일하게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던 그 여자. 강유라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자. 강서윤. 그는 문득 헬레나의 글에서 느껴졌던 냉철한 이성과 강서윤의 그 침착한 대응이 겹쳐 보인다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유령을 쫓는 건 그만둬. 대신 사람을 파고들어. 강서윤, 그 여자에 대하게 알아봐. 학창시절 기록, 독서 기록, 인터넷 활동 내역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긁어모아. 지금부터. 그의 지시에 비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재계의 거물인 총수가 일개 중소기업에 주목받지 못하는 딸을 뒷조사하라는 명령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권지혁은 모니터 속에서 멈춰있는 강서윤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직감이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게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강서윤의 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최민준 변호사가 남기고 간 첨단 장비들로 무장한 그곳은 몰락하는 제국을 구원하기 위한 비밀 사령부로 변모했다. 그녀는 감금된 몸이었지만 그녀의 생각과 전략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세상 밖으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진화 어페럴의 숨통을 끊어놓은 공급망 붕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 변호사가 제공한 자금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부도 직전에 한 국내 소규모 직물 공장을 은밀하게 인수했다. 그 공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횡포와 자금난으로 인해 고사 직전의 상태였다. 서윤은 그 공장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익명의 투자자로서 공장의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최신 설비를 지원하며 생산 라인을 정상화시켰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며칠 만에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다. 다음 단계는 정보를 조작하고 흘리는 것이었다. 서윤은 최 변호사의 정보팀을 통해 진화 어페럴 내부에서 양심적이지만 승진에서 밀려나 불만을 품고 있던 한 중견 간부를 찾아냈다. 그녀는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기존 이탈리아 공급처의 비리와 불량률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국내 신생 공급처, 바로 그녀가 인수한 공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가 담겨 있었다. 강만석 회장은 보고를 받고 귀를 의심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정보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특히 제보자가 추천한 국내 공장의 기술력 데이터는 그가 찾고 있던 돌파구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정보를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강유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아버지가 정체불명의 제보자를 신뢰하는 모습에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느낀 것이다. 유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작정 해당 공장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진화 어페럴의 후계자라는 오만한 태도로 공장 대표에게 갑질에 가까운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겨우 성사될 뻔했던 계약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유라의 어설픈 개입은 서윤의 계획에 작은 차질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바로 그때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YS그룹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진화 어페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다. 모두가 의아해했다.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격이었다. 강씨 일가는 이 소식에 환호했다. 그들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권지혁의 의도를 파악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후 YS그룹 본사의 최고층 회의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강만석 회장과 백은경, 그리고 한껏 치장한 강유라가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권지혁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색한 공간 회의록 작성을 위해 배석한 말단 직원처럼 보이는 강서윤이 작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참석은 권지혁이 내건 기묘한 조건 중 하나였다. 실무진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애매한 이유였다. 권지혁은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서윤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조사팀이 가져온 그녀에 대한 자료는 흥미로웠다. 눈에 띄지 않는 학창시절 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의 성적. 주목받지 않았던 교내 논술대회에서의 우승 기록. 그리고 도서관 대출 기록의 절반 이상이 전문적인 경제학 서적이라는 점.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조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권지혁은 거두절미하고 진화 어페럴의 문제점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지적은 헬레나의 분석만큼이나 날카로웠다. 붕괴된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강 회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제 세대를 공략할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무엇입격, 유라는 유행어 몇 개를 섞어가며 허황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권지혁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듯 갑자기 회의실 구석에 앉은 서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 강서윤 씨. 그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서윤 씨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으니 한번 말해보지.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떠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너무 똑똑해서도 너무 어리석어서도 안 되었다. 가면을 쓴 채 진실의 칼날 위에서 춤을 춰야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겸손한 말로 자신을 낮추며 운을 뗐다. 다만 최근에 읽은 한 기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해외 단일 공급처에 의존하기보다 국내에 잠재력 있는 마이크로 팩토리들과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헬레나의 글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지만 교묘하게 외부의 정보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꿰었다. 마케팅은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보다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브랜드의 철학에 더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디자인 유출 사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대답은 완벽했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이 아닌 것처럼 한 발짝 물러서는 교묘한 화술. 강 회장과 백은경은 서윤의 모습에 당황했고 유라의 얼굴은 질투심으로 붉게 타올랐다. 권지혁의 입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미소가 걸렸다. 찾았다. 그는 속으로 확신했다. 가면 뒤에 숨어있던 헬레나의 진짜 모습을.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검토는 긍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전략 회의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죠. 그의 시선은 서윤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떨어졌다. 그가 말한 모든 구성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회의실을 나오는 강씨 일가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유라는 분을 참지 못하고 서윤에게 쏘아붙였다. 너 뭐야? 권지혁 총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쇼라도 한 거야. 백은경 역시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서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비록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녀는 거대한 무대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권지혁의 파격적인 조건 덕분에 강서윤은 진화 어페럴의 공식적인 전략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백은경과 강유라에게 눈엣가시였지만 YS그룹과의 파트너십이라는 거대한 당근 앞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참석을 용납해야 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진화 어페럴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다. YS그룹은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로 자사의 유럽 유통 자회사를 통한 대규모 계약을 제안했다. 이 계약은 파산 직전의 진화 어페럴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었다. 성공의 열쇠는 유럽 지사 임원들을 상대로 진행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달려 있었다. 강만석 회장은 이 중대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난 회의에서 보여준 서윤의 통찰력은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국 강 회장은 마지못해 회사 재건을 위한 종합계획안 수립과 발표 준비의 총책임을 서윤에게 맡겼다. 서윤에게는 밤낮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과 회사의 낡은 자료실을 오가며 몇 날 며칠을 세우다시피 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재건 계획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회사를 되살릴 심장과도 같았다. 그녀가 인수한 국내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원가 절감 계획, 디자인 유출 사건을 역이용한 투명 경영, 브랜드 스토리텔링,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미래시장 예측까지 모든 페이지가 그녀의 천재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백은경과 강유라는 서윤이 회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서윤의 성공은 곧 자신들의 몰락을 의미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밤 두 사람은 서윤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녀가 완성한 발표 자료를 자신의 USB에 고스란히 복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서윤아 지하 자료실에 있는 10년 전 원단 샘플 좀 찾아다 줄래? 유럽 지사에서 참고 자료로 급하게 요청했어. 백은경의 거짓말에 서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지하 자료실로 향했다. 그녀가 먼지 쌓인 샘플북들 사이를 헤매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강유라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내 자리는 원래 거기야, 강서윤. 먼지 구덩이 속.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거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화상회의가 예정된 시각. 진화 오페럴의 중역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스크린 너머로 YS그룹 유럽지사의 임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권지영 역시 파트너사의 대표 자격으로 배석해 있었다. 강유라는 서윤의 발표 자료를 자신이 만든 것처럼 태연하게 화면에 띄우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 몇 페이지는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유럽지사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3분기 물류비용 15% 절감 예측의 구체적인 근거 변수는 무엇입니까? 강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슬라이드에 적힌 숫자만 외웠을 뿐 그 숫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백은경이 대신 나서서 동문서답을 늘어놓았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권지혁은 말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이 회의를 주선한 진짜 목적은 진화 오페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서윤이라는 원석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유럽 지사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 정도 계획으로는 저희가 신뢰를 갖기 어렵겠습니다. 이만 그가 회의 종료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먼지를 살짝 뒤집어 쓴 채,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당당하고 형형한 눈빛을 한 강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갇혀있던 자료실에 낡은 환풍구를 뜯어내고 탈출한 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 변호사가 건네주었던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은 보안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군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주눅든 하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안에 그 누구보다도 위험 있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훔친 발표 자료에 의존하는 유라와는 달리 아무런 자료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을 등진 채 유럽 지사장과 직접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모든 데이터와 전략이 완벽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방금 질문하신 물류비용 절감은 저희가 새롭게 확보한 국내 에스텍스 공장의 지리적 이점과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 가능합니다. 포그레시노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이어지는 모든 송곳 같은 질문에 막힘없이 오히려 질문자의 의도를 뛰어넘는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는 단순한 발표를 넘어 진화 오페럴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자신감은 스크린 너머의 임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들의 표정은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감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유라와 백은경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윤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낸 것은 유럽 지사장이었다. 훌륭합니다. 이 정도의 비전이라면 저희가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군요. 계약은 긍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진화 오페럴의 운명이 바뀌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스크린이 꺼진 회의실. 강만석 회장은 죄책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권지혁은 그 차가운 무표정 뒤로 숨길 수 없는 깊은 감탄과 뜨거운 열망이 담긴 눈빛으로 오직 강서윤 한 사람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화상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실 안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성공의 여운을 즐길 새도 없이 모든 시선은 방금 전 기적을 만들어낸 강서윤에게로 향해 있었다. 강유라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너 어떻게 거기서 나온 거야? 네가 일부러 쇼를 벌인 거지. 우리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늦게 나타난 거잖아. 백은경 역시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그래, 내 짓이지. 네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그들의 비난은 그러나 이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절벽 끝에 몰린 자가 내지르는 공허한 비명과도 같았다. 강만석 회장은 그저 멍하니 서서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딸의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나 순종의 기색이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난을 퍼붓는 백은경과 유라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지나쳐 곧장 강서윤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모두의 숨이 멎었다. 그는 서윤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키가 만들어낸 그림자가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권지혁은 화려한 칭찬 대신 오직 그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완벽한 발표였어. 마치 헬레나의 글을 직접 듣는 것 같더군. 헬레나.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졌다. 그것은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자만이 건넬 수 있는 완벽한 인정이었다. 강씨 일가가 그 말의 의미를 차에 파악하기도 전에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최민준 변호사가 정중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잘 훈련된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발걸음에는 거대 제국의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다. 최 변호사는 혼란에 빠진 강씨 일가를 둘러본 뒤 강만석 회장 앞에 섰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만석 회장님. 정식으로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우라그룹 윤태성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최민준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이 자리는 윤태성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들고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아우라그룹의 창업주이신 윤태성 회장님께서는 수십 년간 찾아 헤맨 유일한 혈육, 외손녀 강서윤 양의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는 DNA 검사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이에 윤태성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아우라그룹의 소유, 지분 전체를 강서윤 양에게 상속하며 그녀를 아우라그룹의 유일한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셨음을 이 자리를 빌려 공표하는 바입니다. 벼락이 떨어졌다면 이보다 덜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백은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평생을 쓰레기 취급하며 괴롭혔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제국의 상속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뇌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강유라의 질투심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윤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을 떠올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만석 회장이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학대 속에서
서윤을 방치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 때문에 그는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딸을 하녀처럼 부렸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은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회한과 절망 그리고 뒤늦은 공포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서윤은 조용히 서 있었다. 최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이미 예견된 순간이었지만 공식적인 선포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잿더미 속에 숨어 사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왕관을 되찾으러 온 여왕이었다. 그녀는 최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였다. 권지혁은 이 모든 드라마틱한 광경을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아우라의 황태녀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파티장에서 모두가 무시하던 그녀의 당당한 눈빛을 기억했다. 그는 헬레나의 글에 담겨있던 날카로운 지성을 기억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면을 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던 그녀의 강인함을 기억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서윤의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정중하게 손짓했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후계자 강서윤 신임 이사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절차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순간 진화 오페럴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강서윤이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을 가로질러 권지혁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여왕은 마침내 자신의 왕좌로 귀환했다. 강서윤의 귀환이 불러온 폭풍은 예상보다 더 거대하고 빨랐다. 그녀가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진화 오페럴의 주가는 폭등했고 재계의 모든 시선은 강씨 일가에게로 쏠렸다. 아침 식사 시간 저택의 거대한 식탁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하녀처럼 주방에 서 있어야 했던 서윤은 이제 당당히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백은경과 강유라는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했다. 오늘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식탁의 정적을 깼다. 진화 오페럴의 대주주이자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로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회사의 미래를 위한 쇄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분도 이사로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명령이었다. 백은경은 입술을 파들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서윤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력의 저울은 이미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진화 오페럴의 이사회 회의실. 과거 서윤을 무시했던 늙은 이사들은 그녀의 앞에 앉아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서윤의 양옆에는 최민준 변호사와 아우라 그룹에서 파견된 최고의 회계팀이 배석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으로 회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에 냉정한 숫자로 가득한 감사 보고서를 띄웠다. 지금부터 지난 10년간 진화 오페럴의 재무 상태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한 편의 범죄 영화와도 같았다. 백은경이 설립한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이 세탁된 내역, 실제 가격보다 몇 배나 부풀려진 원자재 구매 목록, 그리고 강유라의 명품 쇼핑과 유흥비까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된 기록들.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시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백은경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백은경의 편에 섰던 한 이사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것은 경영상의 관행일 뿐 악의적인 횡령이라고 볼 수는. 그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화상 연결된 스크린에서 권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YS그룹은 새로운 파트너사의 투명 경영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강서윤 이사님의 쇄신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만약 이사회의 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본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모든 반대 의견에 쐐기를 박는 최후통첩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회장실이 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 더미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보안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인은 권지혁이었다. 아직 퇴근 안 했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좀 남아서요. 오늘 이사회에서 도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서윤이 사무적인 어조로 답했다. 감사 인사는 됐어. 대신 선물을 하나 주지.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파일 안에는 백은경이 파나마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둔 정황이 담긴 금융기록이 들어있었다. 아우라의 감사팀조차 찾아내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어떻게 이걸... 서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나왔다. 권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능과 부패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비효율이거든. 당신은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이건 YS그룹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해두지. 그의 말은 비즈니스 용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와 지지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는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백은경은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잠입해 자신의 범죄 증거가 담긴 서류들을 파쇄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이미 모든 서버와 문서를 장악하고 있던 아우라의 보안팀이었다. 그녀가 돈으로 매수했던 옛 동료들은 아우라 그룹의 이름 앞에서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부패의 성은 모래알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다시 소집된 이사회. 서윤은 권지혁이 보내준 결정적인 증거를 마지막으로 공개했다. 그것은 백은경의 숨통을 끊어놓는 완벽한 한 수였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반박은 없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은 표정의 이사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에 본인은 진화 어페럴의 대주주로서 백은경 이사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동의에 붙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서윤의 달콤한 복수는 감정적인 폭력이 아닌 차갑고 예리한 법의 칼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들이닥친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백은경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갑을 차게 된 백은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정의로운 방역은 이제 막 첫 번째 피를 보았을 뿐이었다. 백은경은 구속적 부심사를 통해 일단 풀려났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교계의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거대한 저택에서는 쫓겨나 지금은 강유라와 함께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였다. 절망적인 상황은 그러나 그녀의 오만을 꺾는 대신 뒤틀린 복수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절대로. 백은경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쉭쉭거렸다. 강서윤, 그 애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평판이라는 건 아주 연약한 유리장과 같아. 작은 흠집 하나만으로도 산산조각 날 수 있거든. 그녀는 강유라를 돌아보며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무너진다면 그 애도 같이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들의 마지막 무기는 더러운 언론 플레이였다. 그들은 서윤의 과거를 날조하고 죽은 그녀의 어머니까지 모독할 계획을 세웠다. 서윤의 어머니가 사실은 강만석 회장을 유혹한 불륜녀였으며 서윤 역시 어릴 때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소시오패스 기질을 보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들은 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퍼뜨려줄 사람으로 돈만 주면 영혼까지 팔아치운다는 악명 높은 타블로이드 전문 김 기자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거대한 거미줄에 포착된 상태였다. 백은경이 김 기자에게 연락을 취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권지혁의 비서실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다. 권지혁은 즉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저급한 방법을 선택했더군. 그는 백은경의 계획을 설명하며 혹시라도 그녀가 상처받았을까 염려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그 어떤 비난보다 아픈 법이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괜찮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없으니까요. 그녀의 강인함에 권지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야기를 막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거짓말은 어둠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지. 그러니 우리가 직접 그 거짓말을 환한 대낮으로 끌어내주는 거야. 스스로 타버리도록. 권지혁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의 팀은 김 기자에게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들은 협박 대신 거부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백은경이 제시한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현금, 그리고 경쟁사 기자의 비리 증거 파일. 조건은 단 하나였다. 백은경과 강유라의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되 모든 과정을 고화질의 몰래카메라로 녹화하여 원본 영상을 넘기는 것이었다. 김 기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한 호텔의 스위트룸. 김 기자는 동정심 가득한 표정으로 백은경과 강유라를 맞았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받아보는 세간의 관심에 흥분한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운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준비해온 거짓말들을 눈물까지 흘려가며 쏟아내기 시작했다. 혜진 씨, 서윤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저희 남편에게 접근했어요. 저희는 서윤이를 친딸처럼 품으려 했지만 그 아이는 항상 저희를 증오하며 겉돌기만 했답니다. 김 기자는 그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교묘하게 그들을 함정으로 유도했다. 두 분께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군요. 그렇다면 서윤 씨를 지하 자료실에 가두셨던 것도 다 그런 엇나가는 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겠네요. 그의 질문에 강유라가 신이 나서 끼어들었다. 그럼요. 걔는 원래 그런 식으로라도 가르쳐야 말을 듣는 애예요. 저희 같은 가족이니까 그 정도로 끝난 거죠. 백은경 역시 거들었다.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있어야죠. 저희는 그냥 자기 자리를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어떻게 녹화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속내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횡령 혐의마저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미화하며 모든 책임을 서윤에게 떠넘겼다. 인터뷰는 그들의 추악한 자기 파괴의 현장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백은경과 유라는 승리를 예감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강서윤을 비난하고 자신들을 동정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마주한 것은 동정 여론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진화의 오페럴 모녀의 진짜 얼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영상은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였다.
그들의 거짓 눈물, 서윤과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경멸적인 막말,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는 모습까지. 권지혁의 여론 조작팀은 영상의 가장 자극적인 부분들을 자막과 함께 짧은 클립으로 만들어 모든 소셜미디어 채널에 살포했다. 파급력은 폭발적이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다. 저런 사람들이 재벌 행세를 했다니. 강서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론은 순식간에 서윤을 빌현의 주인공으로 백은경과 유라를 희대의 악녀로 만들었다. 그들의 평판과 사회적 생명은 그날부로 완전히 끝장났다. 이것은 그 어떤 법적 처벌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권지혁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백은경과 유라의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축배를 드는 대신 차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 거네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주는 듯 했다. 오만함의 대가는 완벽하게 치러졌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한 길만이 남아있었다. 백은경과 강유라의 자폭적인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후 진화 어페럴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다. 안건은 명확했다. 회사에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백은경과 강유라 이사의 해임안,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강서윤 대표이사의 경영 쇄신한 승인의 건. 여론은 이미 서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주주총회는 마지막 남은 부패 세력을 합법적으로 도려내고 그녀의 제국에 새로운 여명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행사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서윤은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잘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제국의 운명을 짊어진 젊은 군주와 같은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입술 끝에 집중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회의장 한구석 백은경과 강유라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사라는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았다. 모든 경멸과 비난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했던 과거는 이제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되어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서윤은 감정적인 비난 대신 냉철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나열했다. 전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적인 자금 유용은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감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띄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인터뷰 영상에서 발췌한 짧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있어야죠. 백은경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차갑게 울렸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백은경 강유라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주주들은 일제히 손을 들었다. 그것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백은경과 강유라는 공식적으로 그들이 평생을 기생했던 회사로부터 완벽하게 축출되었다.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고도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서윤은 그들의 퇴장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래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부패를 청산한 뒤 서윤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던이라는 이름의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건 계획이 아니었다. 진화 오페럴이라는 낡은 제국의 폐허 위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넘쳤다. 진화 어페럴은 더 이상 유행을 쫓는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아우라 그룹의 R&D 기술력과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신소재를 기반으로 한 하이테크 스마트 의류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YS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유통망 확장 계획 투명하고 윤리적인 공급망 구축, 그리고 연공 서열이 아닌 능력 위주의 기업 문화 개혁안을 차례로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주주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과 감탄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으러 온 상속녀가 아니었다. 모두를 이끌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가 된 진정한 리더였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질의응답 시간 한 주주가 손을 들고 물었다. YS 그룹과의 파트너십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회의장에 참석한 권지혁에게로 쏠렸다. 그는 YS 그룹의 대표이자 아우라 그룹에 이어 2대 주주의 자격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YS 그룹은 진화 어페럴의 새로운 비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프로젝트 더는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먼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차가운 총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희 YS 그룹의 신뢰는 단순히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계획을 이끌어갈 리더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강서윤 대표이사의 비전과 리더십을 경영 파트너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믿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선언은 재계 전체를 뒤흔들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의 확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젊은 리더가 맺는 새로운 권력 동맹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서윤과 지혁 두 사람의 이름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백은경과 강유라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몰려든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초라하게 사라졌다. 서윤은 단상 위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박수와 환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회의장을 가로질러 권지혁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가 그녀를 향해 보내는 희미한 미소와 격려의 눈빛 속에서 서윤은 확신했다. 그녀의 제국에 마침내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6개월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으로 다시 그려졌다. 과거 진화 어페럴의 낡은 사옥이 있던 자리에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미래적인 디자인의 빌딩이 들어섰다. 빌딩의 정면에는 JR라는 세련된 로고가 밤하늘 아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강서윤이 이끄는 회사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화 어페럴의 유산과 아우라 그룹의 혁신을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기업을 탄생시킨 것이다. 프로젝트 더는 대성공이었다. JIU라가 출시한 첫 번째 스마트 의류 라인은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옷에 내장된 센서가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외부 온도에 따라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은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완벽한 결합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강서윤은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혁신가 표주를 장식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 길을 찾았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선 백은경은 수년에 걸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까지 서윤을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대중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강유라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사회적 인생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평생 희대의 악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강만석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시골의 작은 별장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서윤은 가끔씩 그를 찾아갔지만 그들의 대화는 항상 서먹했다. 강 회장은 뒤늦은 후회를 눈물로 쏟아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서윤은 그를 용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버지라는 이름의 희미한 흔적으로 남겨두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다. 서윤은 외할아버지인 윤태성 회장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윤 회장은 서윤의 경영 능력에 감탄했고 서윤은 할아버지의 연륜과 지혜를 존경했다. 윤 회장은 자신의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손녀에게 쏟아부었고 서윤은 그 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권지혁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아슬아슬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오며 그들의 신뢰는 단단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는 그녀가 제이유라의 CEO로서 바쁜 나날을 보낼 때에는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고 지친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할 때에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가을밤 두 사람은 한적한 한옥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화려한 재벌들의 식사 자리가 아닌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요즘 당신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것 같군. 권지혁이 장난스럽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서윤은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맑게 웃었다. 누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YS그룹 총수님이야말로 1분 1초를 쪼개어 쓰는 분이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날카로운 전략이나 복잡한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사소한 일상과 서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권지혁은 따뜻한 찻잔을 든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파티장을 기억하나? 그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모두가 나를 경멸하거나 무시했죠. 아니, 권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때 봤어. 모두가 허영에 취해 있을 때 유일하게 진짜 눈빛을 하고 있던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얼마나 뜨거운 불꽃을 숨기고 있는지. 나는 아우라의 후계자가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빛을 냈던 바로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의 모든 과거가 그의 한마디에 위로받고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그녀를 YS그룹 빌딩의 가장 높은 곳 프라이빗 헬리패드로 데려갔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서윤은 난간에 기댄 채 수많은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가끔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이곳에 서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살았던 날들이 꿈처럼 느껴져요. 권지혁이 그런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유령이었던 적이 없어.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는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돌려쓰고 그녀의 두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제 당신의 제국은 굳건히 세워졌고
당신의 곁에는 내가 있어. 사랑과 권력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 그의 입술이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 나누는 성숙하고도 뜨거운 약속의 입맞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이 1년 후,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아우라 그룹과 YS 그룹이 전략적 합병을 통해 AU레이, YS 유니버스라는 이름의 초거대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제국의 공동의장은 지난달 약혼을 발표한 강서윤과 권지혁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 세상을 움직일 거대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은 사랑과 권력 모두를 완벽하게 쟁취한 새로운 시대의 황제와 여제 그 자체였다. 그들의 제국은 이제 막 진정한 역사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